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0.25% 금리를 전격 인하 단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0.25% 단행한 결과 부동산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지난번 0.5% B껏 한꺼번에 금리 인하한다라는 걸 예측했었는데 그 예측 방송도 맞았고, 며칠 전에 0.25% 더 내릴 거라는 추측 방송도 요즘 예측이 참 잘 들어맞습니다. 이러다 돗자리 까는 거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자, 다시 이제 부동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고가 주택 지금 어떻게 나눠져 있냐, 9억 이하, 9억에서 15억, 15억에서 고가 주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금리 인하가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에는 아예 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1, 2억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완전히 제로로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0.5% 대한민국 창건 이래 최저 금리입니다.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는 첫 번째 요인이 금리 조정, 금리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그리고 시중에 풀린 유동성입니다. 근데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1,00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딘가 짱 박혀서 숨어 있을 뿐이지, 이게 곧 다시 활발하게 시장이 돌기 시작하면, 전 요즘 지난주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금 전에 잠실 사모님이 오셨는데, 서울 지역 잠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내놓기가 무섭게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금리 인하가 9억에서 15억 사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전세가가 아마 올라갈 거예요. 계속 9억에서 15억 사이는 중위 가격이 9억 1,000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전세가가 급등하면 대비차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9억에서 15억 시장의 아파트들은 이제 다시 개투가 활발하게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6억 원대가 지금 다 8억으로 다 뛰었습니다. 그죠? 마영성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 중위권 이하 가격이 이제 다 덩달아서 9억으로 규제하니까 덩달아서 너도 나도 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파트 가격이 다들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4% 내지 5%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아파트 투자가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이 일산 백마마을처럼 투기 지역이 이제 폐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심리에 가깝거든요.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움직입니다. 들썩거립니다. 그래서 지금 투기 지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지역이 있는데,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 풀렸어요. 그죠? 규제가 다 풀렸어요. 그래서 풍선 효과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풀린 유동성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만 잠잠해지면, 지금 아직 다시 확산 추세에 있는데, 전 잡힐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급반등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3분기에는 V자로 다시 반등하자라고 강조한 것도 역시 국민들의 어떤 심리를 자극해서 다시 내수시장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한은 총재가 어제 경제 지표를 발표한 마이너스 0.2%로 잡아주면서, 그 IMF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성장률 총 다 따져서 1위 마이너스 성장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압박을 가장 적게 받는 나라라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19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질 국가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아마 IMF에서도 전 세계에서 OECD 가입국 중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1위라고 예측한 게, 아마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다른 나라보다는 강대국이라고 했었던 미국, 유럽 이 지역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강력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초저금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0.5% 초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이 일산 백마마을, 저는 이제 한성부동산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예측한 게 참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투기지역 제도를 폐지한다는 언론 기사가 나와서 한번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유은혜 그 교육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올해 계약할 수 없다라는 그 말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투기지역 제도 폐지하고 코로나19와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다라는 물론 제 예측이긴 합니다만 또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그 고꾸라진 그 국내 내수 경기를 살려야만 하는데 이 계약과 맞물려서 경기를 가장 잘 살리는 방법 중에 뭐 경제는 뭐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도 심리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살려서 내수 경기를 정말 빠르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정부에서는 아마 투기지역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한다라고. 물론 시장에서는 투기지역을 폐지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뭐 개인당 아니면 세대당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는 것밖에 없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규제에서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뭐 정중도 그대로인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난수표처럼 굉장히 부동산 규제가 복잡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좀 단순화되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투기지역 제도 폐지가 그동안에 문정부 들어서서 계속 부동산 규제를 해왔는데 어느 정도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준다는 어떤 심리적인 완화 효과는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서울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 뭐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 당연히 1, 2, 3억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중하위권 6억에서 뭐 8억으로 막 뛴 그 아파트 같은 것들은 뭐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뛰어서 제가 예전에도 예측했던 것처럼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 뭐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 내지 5% 성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측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투기지역 제도 폐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중에서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진 투기지역 제도를 폐지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만든 지 이제 18년 만입니다. 투기지역이 당초 취지와 달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같이 대출, 세제상 규제가 중첩돼서 사실상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26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3종 세트로 불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투기지역을 폐지한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들어간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를 일부 개정한다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에 대한 규제가 다른 지역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규제를 단순해 보다 보니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2년 법적인 근거 마련된 투기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요청하면 기재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0%를 넘어서는 등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마지막으로 지정됐는데 현재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15개 구와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별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 세제, 전매 제한, 청약, 정비사업 등 주택과 관련된 모든 규제가 망라돼서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소득세법 적용은 받는 투기지역은 대출과 세제 중심의 가장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규제가 강화돼서 여타 규제 지역과 규제 강도가 사실상 비슷해졌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2017년 파리 대책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되면 투기 지역보다 도리어 규제가 센 효과가 있었습니다. 투기 지역은 1가구 주택이나 분양권 3개 이상 보유했다가 매매 시 양도세율 10%포인트가 추가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자 10%, 3주택 이상은 20%가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는 2018년 9.13 대책부터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구분이 대체로 없어졌습니다. LTV, 즉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 DTI 총 부채 상환 비율 40%로 동일하고,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라 15억 이상 초과 주택 시 주담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9억 원 이상은 LTV 20% 적용됩니다. 주담대는 1가구 한 건으로 제한되었었는데 1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추가받을 수 있는 점도 같아졌습니다. 투기지역은 주택 투기지역과 토지 투기지역으로 나뉘는데, 토기 투기지역은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가 마지막 검토 대상입니다. 토지 투기지역은 지난 2008년 11월 해제된 후에 한 번도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투기지역 대신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최근 땅값 급등 우려가 큰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투기지역을 폐지하면 난스포가 땄던 그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높아져서 규제 효과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출, 세제, 청약, 전매 제도까지 부동산 규제가 규제 지역별로 복잡 다단하다 보니까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내놔도 규제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지속성과 함께 명료성도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19번이나 규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19번 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규제를 하면 할수록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으로 올랐다는 얘기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잠잠한 것 보면 더 큰 20번째 규제 대책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오늘 발표한 이 투기 지역 제도 같은 것들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완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상 오늘은 부동산 투기지역 제도 폐지에 관련된 얘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혹시 일산 백마마을 주변에 아파트 투자 생각하고 계신다면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발품 팔아서 좋은 물건으로 구해드리겠습니다. 참 요즘 다시 문의가 부쩍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